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2회차 유통관리사 2급 유통마케팅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2회차 기출문제는 뭐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랑 뭐 거의 비슷한 문제들도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새로 나온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긴 한데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뭐 변형했거나 거의 똑같이 나온 문제들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또 유통 마케팅도 득점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물론 이제 이번 시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에 매번 나왔던 문제가 또 안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마케팅에서는 뭐 레이아웃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소매 업태 유형, 뭐 소매 차륜 이론, 소매 아코디언 뭐 이런 것들 안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다 또 유사하게 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46번부터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은 시장 세분화, STP 전략에 관련된 문제이고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또 안 돼요. STP 전략, 우리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죠.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S,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 또 하나는 타겟팅, 세 번째는 포지셔닝.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STP 전략이 모두 다 시험이 나왔다. 한 문제씩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S는 뭐냐? 마켓 세그멘테이션은 전체 시장이 있으면 이 시장을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네 가지 기준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행동 분석적, 그 다음에 지리적인, 아니면 인구 통계학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이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시장을 잘게 쪼개는 거죠. 쪼개진 시장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여기 동일한 기호, 동일한 구매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옳지 않은 것, 행동 분석적인 거, 라이프 스타일, 연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심리적인 세분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연령은 인구 통계학적인 세분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려버렸다. 정답 1번 탁 나왔죠. 이런 문제는 0.1초 만에 팍 찍는 문제에 해당한다.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타겟팅은 뭡니까? 타겟팅은 이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하나의 제품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장만 들어갈지 아니면 세분 시장마다 모두 다른 마케팅 믹스로 들어갈지 아니면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시장을 들어갈지에 관련된 문제다. 타겟팅은 세 가지죠. 그래서 하나는 집중적 마케팅, 또 하나는 뭐 차별적 마케팅,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시장을 어필하는 무차별적 마케팅. 무차별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차별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거에 관련된 것이 바로 타겟팅이고, 포지셔닝은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딱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포지셔닝이잖아요. 포지셔닝은 포지션을 얘기한다. 포지션. 포지션에 플러스 ing죠. 포지션은 위치예요. 위치. 내가 소비자의 마음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소비자가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경쟁자에 비교했을 때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나만의 장점을 가지고 소비자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47번 소매 점포의 공간 분리와 그 용도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책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 자, 점포 공간의 공간 분리죠. 그 용도에 관한 연결, 뭐 고객 존이라는 게 있고요. 고객이 머무는 존이죠. 고객용 출입구라든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여기 고객 휴게실 같은 것들도 여기 고객 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품 존, 상품이 매입, 보관된 장소, 상품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창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직원 존은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식당과 휴게실, 좋죠. 매장, 매장존은 매장이죠. 매장. 물건 있는 매장. 고객 휴게실은 매장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가야겠죠. 화장실 같은 것들도 뭐 고객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리을번이 틀린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책에 좀 집어넣기도 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에 해당한다. 이번 문제를 낸 분은 아마도 실무를 하시는 분이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뉘앙스의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자, 48번 보도록 하죠. 48번은 지속성 상품의 경우 다음 주문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한 수량이 없거나 재고가 바닥이 나게 되는 최저
재고 물량을 기준으로 주문점을 결정하는 주문점에 관련된 문제. 주문점. 오더링 포인트죠. 우리 ROP라고 합니다. 리오더 포인트죠. 재주문점이라고 합니다. 주문점은 얼마냐 이거죠. 이거는 프로덕트에 관련된 문제. 우리 마케팅 믹스 4P가 있잖아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중에서도 우리 마케팅, 유통 마케팅에서는 프로덕트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더라. 이 문제는 유통 마케팅보다는 뭐 유통물류 1번에 들어가서 더 많이 나오는 문제죠. 뭐 재고 관리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재주문점. 그렇다면 ROP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일 수요량. 조달기간. 이렇게 구하죠. 일일 수요량 곱하기 조달기간. 만약에 안전재고가 필요하다면 안전재고까지.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만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일일 예상 판매량이 얼마예요? 5개래요. 5개. 조달기간이 나옵니다. 리드타임이 나왔죠. 조달기간 7일. 만약 안전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예비재고를 20개 유지하고자 할 때 예비재고. 이게 뭐예요? 안전재고죠. 20개. 문제도 아닙니다. 5, 7이 35 플러스 20개 하면 얼마입니까? 55개가 되더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뭐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 예전에 워낙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예전에는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되게 쉽게 나왔죠. 간단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문제 ROP 재주문점에 관련된 건 55개가 정답이 되겠더라. 자, 49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에 관련된 문제 참 좋은 문제죠. 자,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및 관련성,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품 구매 결정에 투입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노력과 관련성이 높다. 이것이 포인트다. 고객이 주어져 제품 구매 결정에 투입하는 시간 및 정보 수립 노력과 관련된 뭐예요 이거? 지각도입니까? 아니에요. 관여도라고 그러죠. involvement, 관여도. 내가 이 제품을 사는데 쏟는 노력의 정도, 이걸 관여도라고 합니다. 정도가 높으면 고관여도, 낮으면 저관여도. 우리 고관여도 제품, 저관여도 제품의 특성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5번, 관여도. 영어는 involvement. 이렇게. 지각도라는 건 포지셔닝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매장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 VMD를 구성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기법은 뭐냐? VMD 기법 3가지 있죠? VMD. 뭐 3가지 아시면 뭐 쉽습니다. VP, 그 다음에 PP, IP 이 3가지가 있다. VP는 비주얼 프리젠테이션이다. 비주얼이란 것, 시각화되는 것이죠. 고객이 그걸 보고 충동구매할 수 있도록 시각화시키는 게 바로 비주얼 프리젠테이션이다. 비주얼로서 프리젠테이션,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잘 전시해놓고 잘 배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P는 포인트 오브 프리젠테이션, 어떤 지점이죠. 지점. 이건 아이템에 관련된 거. 아이템 프리젠테이션, 어떤 제품을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박스를 보시면 글상자에 보면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기 상품이나 계절 상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요즘에 잘 나가는 거에 딱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의 시선이 닿기 쉬운 곳에 구성해서 고객의 무의식적인 충동 구매, 그렇죠? 구매 충동을 자극한다. 고객에게 상품의 컨셉, 가치를 시각적으로 뭐 다 줬네요. 시각적, 시선, 구매 충동 다 뭐겠습니까? VP죠. 비주얼 프리젠테이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박스 형태로 구성을 해서 보여줬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51번이죠. 51번.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51번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촉진 예산 프로모션에 관련된 거죠. 프로모션. 마케팅 믹스 중에서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촉진 전략은 보통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일단 촉진 전략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걸 구분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이 있고, 그렇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상인, 유통 상인이죠. 중간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촉진 전략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가 출제가 잘 되고, 특히 이제 소비자 관련돼서는 가격형인지 아니면 비가격형 촉진인지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또 하나 촉진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잘 나오진 않아요. 가끔 출제되는데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죠.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 가용예산법, 매출액 비율법,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 이건 없어요, 이런 거. 경쟁 대항법. 이 경쟁자한테 이제 경쟁자가 지출하는 비용만큼, 지출하는 촉진 예산만큼 쓰겠다라는 게 이거죠. 경쟁 동가 방식이라고 그러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목표 과업법이다. 이거 말고 룰 오브 썸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먹구구식 이런 것들인데 그건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이런 건 없죠. 가용예산법.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매출액 비율법. 매출액의 1%만큼 내가 예산으로, 촉진 예산으로 쓰겠다. 1%가 뭐가 되겠어요? 매출액 비율법에 따른 촉진 예산이 되겠죠. 경쟁 대항법. 이거는 경쟁 동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경쟁자가 10억 쓰면 나도 10억만큼 비슷하게 쓰겠다는 얘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목표 과업법이다. 촉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을 분석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52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마케팅 조사 방법. 마케팅 조사 방법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고요.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지금까지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회귀분석. 회귀분석 많이 나왔고 컨조인트 분석도 많이 나왔죠. 컨조인트 분석은 두 군데 쓸 수 있어요. 여기 마케팅 조사 방법에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의 컨셉을 잡는 데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 뭐 요인 분석이라든가 뭐 분산 분석, 군집 분석 여러 가지가 있죠. 뭐 T 검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다수의 대상, 소비자 제품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끼리 묶었다. 유사한 대상들끼리 집단으로 분류하는 통계기법 뭐냐 이거요. 뭐냐? 유사한 집단, 클러스터, 클러스터. 군집이라고 그래요, 군집. 군집 분석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군집 분석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고 하는 거죠. 특히나 뭐 할 때? 요걸 통해서 지장 세분화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군집 분석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지금까지 시험은 회계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분석. 이거는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있죠. 얘네들 간의 관계를 갖다 규명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간 비교할 때 쓰는 게 바로 T 검증. 이건 두 집단. 두 집단 간 어떤 비교, 평균 비교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T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보죠. 세분화된 시장들 중에서 매력적인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표적 시장 선정이죠. 이게 뭐 타겟팅에 해당하는 것이죠. 매력적인 표적 시장을 선정한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 타겟팅 플러스 요거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죠. 1번 경쟁의 측면에서 개별 세분 시장 내의 경쟁 강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분 시장 내에서 경쟁 강도 높은지 낮은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번 해당 세분 시장이 자사의 역량과 자원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된다. 여기 들어갔을 때 내가 역량이 있는지 내 역량으로 통할 수 있는지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선택할 시장들의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해서 절대적 이런 단어 나오면 일단 이거 가스입니다. 가스.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가스가 아니죠? 가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절대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때요 일단? 뭔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단어. 절대적, 상대적. 아까 제가 이제 뭐 그 유통물리 1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강력한 단어, 뭔가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죠. 힌트를 주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뭐 이런 단어도
힌트를 주는 아주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 뭐 이런 단어가 나와도 지문 중에 만약 증가, 감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단어예요. 여기도 절대적 규모, 우리 절대적 규모라는 얘기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 항상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잘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규모.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우리 BCG 매트릭스 보면 여기도 보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한단 말이죠. 하나는 지장 성장률, 하나는 렐러티브죠. 상대적 지장 점유율, 마켓 쉐어예요. 상대적, 이걸 쓰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게 중요해요. 상대적이란 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나의 경쟁 상대가 있는데 얘랑 나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우위에 있는지,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답은 3번이다. 4번, 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케팅 믹스 체계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된다. 5번, 선택할 시장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및 이미지와 일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지금 뭐 타겟팅 관련돼서 이런 문제는 별로 출제된 바는 없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할 수 있겠죠. 절대적, 이런 힌트, 강력한 힌트를 주는 단어가 나오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답은 3번. 54번, 셀프 서비스. 예전에 몇 번 나왔던 문제죠. 셀프 서비스를 활용한 상품 판매 특징,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셀프 서비스가 여기 힌트죠. 셀프 서비스. 풀 서비스가 아닙니다. 요 반대말은 풀 서비스. 요거는 백화점이라든가 비싼 데서 쓰는 방법이고요. 셀프 서비스는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카트 들고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물건 찾아다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 보고 어이 좋네 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고가품을 파는 데서는 풀 서비스랍니다. 종업원들이 1대1로 붙어서 설명을 해주고 정보를 주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프 서비스의 반대말은 풀 서비스다. 영업시간의 유연성이 증가되더라. 소매점의 판매 비용이 절감되더라. 그쵸? 원래 풀 서비스 쓴다라는 건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전문 판매 요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풀 서비스가 아닌 셀프 서비스는 비용이 안 들죠. 사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대형 마트 가보세요. 그 넓은 매장에 직원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소매점의 판매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세 번째, 고객에게 전달되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이건 뭡니까? 고객에게 전달되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 이건 뭐죠, 이거? 이건 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훨씬 더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 것이고, 풀 서비스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셀프 서비스 활용한 상품 판매 특징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다. 이 문제도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 풀어본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 유사하게 출제된 바가 있다. 55번. 고객의 생애가치 CLTV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의 생애가치.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CRM, 고객 관계 관리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본이 뭐냐? CRM이다.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CLV 내지는 뭐 똑같아요. CLTV. 라이프 타임 밸류죠. 생애 가치, 생애 가치. 한 고객의 일생 동안 내가 이 고객으로부터 얼만큼 우리 제품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고객의 생애 가치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CLV는 어떤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전체 이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그렇죠? 한 고객이 있으면 이 사람이 30년 동안 제품을 산다고 친다면, 라면을 먹다 친다면 30년 동안 우리 제품을 얼만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유식한 말로 적어놓은 게 전체 이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현재 시점으로 다 땡겨온 금액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2번,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반드시입니까? 아까 앞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죠. 여기도 보면 어디 있어요? 절대적, 이런 단어에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CLV가 높다? 충성도가 높다라고 반드시 높습니까? 상대적으로 높겠죠. 상대 높은데
충성도가 높았다가 충성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죠. 고객은. 3번 CLV를 증대시키려면 고객에게 경쟁자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해주면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CLV의 원본이 CRM이라고 했어요. 고객 관계 관리. 고객과의 관계를 어떤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 사람한테 뽑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3번은 맞는다는 얘기. 4번 CLV 관리는 단속적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거래다.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고객 관계 관리다. 여기 단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속적은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한 번 거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장기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일평생 동안 이 사람부터 뽑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올바른 CLV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수입 흐름뿐만이 아니라 고객 획득 비용이나 고객 유지 비용 같은 비용 흐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56번 판매 촉진 방법. 프리미엄의 장점. 촉진, 프리미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리미엄. 아까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예요. 가격형이 있고 또 하나는 비가격형이 있다. 가격형은 실제로 가격을 까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쿠폰을 준다거나 더 쓸 수 있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마일리지 적립 같은 거. 마일리지 적립을 우리는 뭐 컨티뉴어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현금처럼 환불해 주는 거. 환불 제도가 있죠. 현금 환불. 현금 환불 제도가 있다. 현금 환불 캐시 리펀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리베이트라는 것도 있죠. 비가격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 이거 말고도 시연이라든가 뭐 데몬스트레이션 아니면 샘플링. 저 샘플 주는 것들 있죠. 화장품 같은 거 사면은 조그만 샘플 많이 주죠? 이 샘플링이에요. 부가적인 것들 하나씩 더 주는 거. 그 중에 문제에서는 프리미엄을 묻고 있어요. 프리미엄의 장점. 이거의 장점. 뭔가 부가적인 것을 더 가치 있는 걸 더 주는 것을 우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1번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제품 자체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2번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비용 투입하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프리미엄이란 건 프리미엄이 뭐예요? 우리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리미엄 어때요? 뭐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뭐 가치 있는 걸 줘야 돼. 가치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죠. 가치 있는 걸 주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여행 상품이 이제 팔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해외여행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숙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이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패키지를 하는 경우 뭐예요? 패키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하고 나면 뭔가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캐리어 같은 것도 하나씩 줘요.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주는 것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거 싼 게 아니죠? 싼 게 아니에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건 아니다. 3번 제품의 별도의 매력을 부감으로써 부족할 수 있는 상품력을 보충할 수가 있겠다. 네 번째, 제품 수준이 평준화되어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 특히 효과적이다. 아까 여행 상품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뭔가 톡톡 튀는 거 하나씩 주면 사람들이 많이 계약을 한다. 좋습니다. 57번. 자,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죠.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 누가?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예요. 핵심 서비스 내용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거, 상품 관련 어떤 거예요? 좋은 제품, 가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니즈가 있는 제품을 구성을 해놓는 것이죠. 그거를 왜?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는 구매를 하는 거니까. 정확한 대금 청구라든가 환불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AS 기능이죠. AS 기능. 친절한 고객 응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아니죠. 핵심은. 상품 배달.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다. 어때요? 이거는 뭐 부가적인 거 내지는 확장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코틀러의 제품의 분류가 있죠.
제품에 불려오면 가운데 뭡니까? 이 핵심 제품이라고, 핵심 제품. 가장 기본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베네핏. 가장 기본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여기 핵심 제품, 두 번째 유형 제품이라고 있죠. 유형 제품은 여기 핵심 제품에다가 뭐가 있어요? 뭔가 스타일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상표라든가 이런 것들 붙여주는 게 바로 유형 제품. 맨 마지막 확장 제품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대표적인 AS 기능,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환불이라든가 대금 청구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구색해 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핵심 제품, 가장 기본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8번. 생산업체가 경로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가장 옳지 않은 것. 생산업체가 누구? 경로 구성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있으면 밑에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죠. 경로 구성원이라 하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잖아요. 구성원에 대한 투자 수익률. 자, 구성원들한테 투자했더니 얼만큼 나왔다. 얘네들한테 투자를 했더니 인센티브를 줬더니 얼만큼 팔아줬다. 이런 것들이죠. 투자 수익률. 유통업체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자사 제품 판매의 비중의 변화. 유통업체 영업에서 여기 A란 소매상이 있는데 얘네 매출액에 우리가 30% 차지했어. 저번에는 20% 차지했었는데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과평가 잘해주겠죠. 왜? 우리 거 판매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세 번째, 유통업체 영업에 대한 자사 통제 허용 정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환경 변화에 대한 경로 구성원의 적응력.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잘 적응했어. 인센티브 많이 주겠다라는 거죠. 성과평가 잘 해주겠다는 얘기죠. 경로 구성원의 재고 투자 이익률. 재고 투자 수익률은 어때요? 이거는 생산업체죠. 내가 얼만큼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 이익이 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조금 이 중에서는 가장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고 투자 이익률 우리는 GMROI라고 그러죠. GMROI. 정답은 5번 정도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59번. 단수 가격 설정 정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단수 가격 설정. 이거 오드 프라이싱이죠. 예를 들면 9,999원. 이런 것들 얘기한다. 정답 1번이죠. 1번. 최대한 인하된 상품 가격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990원, 1,990원처럼 설정하는 것. 이제 오드라는 게 뭡니까? 오드. 이 홀수예요. 홀수. 반대는 2분이죠. 이건 짝수죠. 이거는 짝수죠. 짝수지만 오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9,999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 아주 정확한 오드 프라이싱, 단수 가격인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다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999원, 990원. 이거랑 1,100원이랑은 좀 다르다는, 여긴 세 자리, 이건 네 자리. 자릿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가격이 높을수록 우수한 품질이나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거는 가격 품질 연상 효과죠. 가격 품질 연상 효과에 관련된 거. 내지는 명성 가격, 프레스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캔 음료나 껌처럼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가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관습 가격이라고 하죠. 커스텀. 네 번째, 같은 계열에 속하는 몇 개의 제품 가격을 품질에 따라서 1만원, 3만원, 5만원 가격대라고 그러죠. 프라이스 존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존. 자, 5번,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특정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로스 리더라고 그래요. 로스 리더.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다. 60번. 근데 59번 문제 매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쉽게 알 수 있고요. 60번은 고객 서비스 관련돼서 사전적인,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고객 서비스. 이건 뭐예요? 판매 중인 거죠. 서비스 중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후적인 고객 서비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사전적인 서비스. 이거는 서비스 중이죠? 서비스 중. 이거는 사후적인 거, 서비스 후죠? 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사전적인 거, 그러니까 초기죠? 서비스, 내가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떤 기업에서 나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적으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 관련돼서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방침이라든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고지할 수 있겠죠. 1번, 자사의 경영 철학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조직을 편성하여 교육 및 훈련, 뭐 이렇게. 이거 다 뭐죠, 이거? 자사의 경영 철학, 이거 뭐야? 사전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전적으로 소비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중은 뭐죠? 이거는 서비스, 물건을 살 때 받는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뭐 재고에 관련된 거, 뭐 결품에 관련된 거, 주문에 관련된 거, 이런 건 대부분 다 서비스 중인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 후는 이거 쉽죠? AS에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서비스 전은 1번에 해당하는 것이다. 2번 뭐 구매 계획이나 공급 여력에 따라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고 품절. 재고 품절, 재고. 이거 뭐죠, 이거? 서비스 중이죠, 서비스 중. 서비스 주문 상황, 이거죠, 주문. 뭐죠? 서비스 중이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 61번 보죠. 아래 글상자의 사례들에 해당하는 유통 경쟁 전략 가장 옳은 것은 뭐냐? A사는 30대 전후의 여성들에게 스포츠웨어를 주로 판매하더라. B사는 대형 사이즈의 의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더라. 뭡니까?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포지션. 내가 어디 타겟팅한 다음에 포지셔닝 하는 거잖아요. 위치를 잡는 거죠. 나는 30대 전후의 여성. 여긴 대형 사이즈. 요즘에 등치 큰 분들이 많잖아요. 빅사이즈 의류만 판매하는 또 의류점들이 있단 말이죠. 포지셔닝 하는 거죠, 이거.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대 스타일이 서로 다른 7개 전문 의류점,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위치를 하는 거죠. 타겟팅 한 다음에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맞는 게 이거밖에 없죠. 점포 포지셔닝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정보기술 도입, 뭐 편의성 증대, 이커머스 뭐 이런 것들은 아니죠. 정답은 이거밖에 없어. 3번밖에 없습니다. 62번. 과자나 라면 같은 상품들을 정돈하지 않고 뒤죽박죽 진열했다. 이건 디스플레이 기법이죠. 디스플레이도 원래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한 문제 나오죠. 이번에 레이아웃은 나오지 않았고 디스플레이는 나왔다. 그 중에 과자나 라면 같은 놈들을 갖다가 정돈하지 않고 이렇게 쫙 쌓아놓고 판매하는 거. 전불이라고, 전불. 뒤죽박죽. 전불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섬진열은 아일랜드 디스플레이. 하나씩 똑똑 떨어져 있다는 거죠. 매대가 중간중간 하나씩 있는 거예요.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거 하나 쑥쑥 사가는 거죠.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게 바로 섬진열. 돌출진열은 다 가지런히 있는데 하나만 툭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눈에 확 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63번 보죠. 이것도 우리 마케팅 믹스 4P 중에서 가격, 프라이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결정 방법 중에서 가격 결정 방법 중에서 원가 중심 가격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원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 가격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원가를 기준하는 거. 하나는 경쟁자를 기준하는 거. 하나는 소비자를 기준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원가 가산 방법, 이거는 원가 방식이고요. 손익분기점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목표이익 관련은 이것도 다 원가 방식에 해당하는 거죠. 지각, 가치, 종신가격. 지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치를 지각하는 주체가 누구죠? 이거는 소비자라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는 주체, 지각하는 주체는 소비자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소비자를 기준하는 방법. 정답은 4번이다. 4번. 네, 마크업. 이폭가산법이라는 마크업도 뭐다? 원가가산 방식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64번. CRM에 관련된 접근 방식. CRM이 이번 시험에 무려 3문제나 출제됐습니다. 고객관계관리. 아까 CLV 나왔었죠?
64번 CRM에 관련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케팅 부서만이 아닌 전사적인 관점에서 고객 지향적인 전략적인 마케팅 수행을 한다. 2번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파악합니까? 아니에요. 고객 관계 관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RFM 이거 많이 쓰잖아요. RF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이거 생산관리에서 쓰는 거죠. 이거는 생산관리에서. 이거는 생산관리에서 쓰는 거예요. 생산관리. 재고도 관리를 하고 재고 관리하죠? 생산관리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고 회계관리도 하는 것들이죠. 등등등. 기업의 전사적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하나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ERP죠. ERP는 고객 분석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고객 분석은 RFM 통해서 많이 하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 다음에 RFM R은 최근에 왔는지 리센시 그렇죠? 이거 분석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객관계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RFM을 분석하는 것이다. F 프리퀀시 자주 오는지 M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죠. 모니터리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ERP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뭐 또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 자, 65번 보죠. RFM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 활동 중 1차 자료, 2차 자료 나오면 땡큐 문제죠. 1차 자료, 1차와 2차가 있다. 어떤 게 먼저예요? 얘가 먼저 조사하는 것이다. 얘는 나중에 조사하는 것이죠. 먼저 선행적으로 조사하는 게 2차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죠. 간접 조사라고 그래요. 간접 조사. 거기에 비해서 1차 자료는 2차 자료 조사해보고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다. 사후적인 거죠. 이게 뒤 후자예요. 자, 후방. 나중에 하는 거 나중에. 이건 직접 조사. 직접 설문지도 돌리고 직접 관찰도 하고 직접 실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현장 조사 직접 하는 거죠. 보면 1차 자료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 직접 현장에 조사하는 거. 관찰 직접 관찰하는 거. 직접 설문조사. 직접 실험. 좋죠. 문헌조사는 책에 있는 거 기존 데이터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다 이미 있는 거. 문헌조사는 이건 2차 자료죠. 기존 자료다. 정답은 4번 66번. 점포 구성, 설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쭉 읽으시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1번 포스 조닝. 포스가 있죠.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 판매 시장 관리 시스템이죠. 포스 뚝뚝뚝 찍잖아요. 바코드 찍잖아요. 이거. 바코드가 바코드 정보가 어디로 기업으로 넘어가면 이게 포스가 되는 거죠. 포스존. 바코드를 찍는 그 지점. 우리 이제 대형 마트 가서 물건 사면 띡띡띡 찍잖아요. 이게 포스존이에요. 포스존. 이건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접점이므로 최대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됩니까? 아니죠. 빨리빨리 해줘. 빨리 집에 가야죠. 계산하고. 너무 쉬운 문제죠. 정답 1번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67번 마케팅 변수를 흔히 제품 변수, 가격 변수, 유통 변수, 촉진 변수, 마케팅 믹스 4P입니다. 다음 중 나머지와는 다른 P에 속하는 변수로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하나씩 보죠. 시장 커버리지. 이거 뭐예요? 플레이스죠. 플레이스. 우리 제품 변수 이걸 프로덕트라고 하고 가격은 프라이스죠. 가격은 숫자로 나타나니까 이건 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유통 변수는 플레이스. 유통관리하는 거예요. 유통관리. 도매니, 소매니, 뭐 수송이니, 배송이니, 물류니 이게 다 어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플레이스, 유통 경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도매, 소매라는 게 나오잖아요. 도매, 소매. 도소매. 그죠? 유통이죠. 여기서 또 플러스, 운송, 보관, 하역. 이 물류잖아요. 물류. 이게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것이죠. 편리를 갖다 추구해 주는 거죠. 편리한 지점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유통 물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고와 보관, 물류센터에 보관해 놓는 거 다 뭐야? 플레이스죠.
유통 관리하는 거죠. 재고 관리, 물류 관리하는 거죠. 점포의 위치, 플레이스. 1차 포장, 2차 포장, 포장에 관련된 거죠. 1차 포장은 프로덕트에 하는 거죠. 프로덕트. 제품에다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 포장하는 거죠. 2차 포장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모션과 관련이 있겠죠. 내지는 뭐 프로덕트랑도 관련성이 있는 거고요. 정답은 4번 되겠네. 수송, 운송, 수송 플러스 배송이죠? 이때 수송, 이 수송, 장거리 운송을 우리는 수송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운송. 수송도 다 뭐에 이거 여기 정답 이게 아니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얘가 정답이고, 수배송, 수송과 배송 합친 운송은 다 뭐? 물류에 해당하는 거죠. 물류에 보면 물류의 3대 기능 운송, 보관, 하역이 있다라는 거. 다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67번은 정답 4번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여기 아니다. 68번 기업의 성장 전략 대안들 중에서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으로 점유율을 높여서 성장하려는 전략.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거로 엔소프죠.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 다 아시죠? 이 격자.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뭐야? 시장 침투 전략.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경쟁자가 엄청 많잖아요. 시장을 침투해서 들어가야 된다. 시장 침투 가격 뭐예요? 저가격 전략이잖아요. 정답은 이거죠. 이거.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건 뭡니까 여기? 여기 다각화죠. 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보자마자 기존 이거는 시장 침투 0.1초짜리 문제였다. 69번 아래 글상자의 가로 안에서 들어갈 용어.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됐었죠. 이 박스 자체가. 상품의 다양성이라는 게 상품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성, 버라이어티는 뭐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미하며 상품의 구색, 어서트먼트는 뭐뭐의 수를 얘기한다. 어서트먼트, 구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색. 구색은 품목이다. 아이템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양성은 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품 계열의 수. 계열이 많은지 계열은 옆으로 쭉 나는 건 넓이죠. 넓이. 정답은 1번. 기억은 상품 계열. 니은번. 상품의 구색은 상품 품목 아이템의 수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마지막 문제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CRM이죠. 고객 관계 강화 및 유지를 위한 CRM 활동. CRM이 벌써 3문제가 나왔다. 25문제 중에 3문제면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CRM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면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CR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CLV를 높이는 것. 그렇죠?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혜택을 줘야만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차 판매라든가 상향 판매, 그 다음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활동 같은 것들, 그 다음에 2차 구매를 유도하는 거. 정답은 5번이죠. 영업 자원을 최적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CRM 중에서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특히 교차 판매, 이거 연관 판매죠. 연관 상품을 판매하는 거, 같이 판매하는 거, 이것도 우리 교차 판매라고 합니다. CRM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차 판매, 상향 판매다. 그다음에 고객이 참여하게 하고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는 것이죠.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주면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되더라. 충성도가 높아지더라. 정답은 5번. 영업 자원의 최적화는 여기 해당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 2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헷갈리는 문제, 새롭게 나온 문제도 몇 문제 있지만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중요성 다시 한번 제가 일깨워 드리면서 이번 시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다음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